네, 안녕하십니까. 머니차트의 김선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그래도 괜찮아요. 미국과 유럽 휴장이 많은 가운데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말 랠리라고 보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연말에 이 배당락일 맞이하기 전에 또 어느 정도의 반등 포인트가 좀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배당 락일에 배당을 하지 않는 종목은 빠르게 시초가 매수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 투자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내일 보시고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라고 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전체 시장 좀 괜찮은 모습이고요. 특별하게 이슈로 잡을 만한 거는 당장은 없는 것 같아요. 우선 차분하게 시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하게 보셔야 될 시장 포인트는 지금은 아니고 내년 초로 보시는 게 현재로서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차분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종목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고민을 좀 하다가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에어부산을 어제 이제 드리고 나서 많이 올랐어요. 오늘도 좀 많이 올랐고 어제도 오후장 내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좀 수익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할까 말까 하다가 화장품을 막 뒤져보다가 화장품주들이 오전에 보고 있다 보니까 계속 다 올라가더라고요. 너무 많이 올라서 약간 시선을 틀어서 비슷한 계열의 다른 종목으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자, 우선 AS부터 좀 하도록 할게요. 에어부산인데 어제 말씀드리고 나서부터 오늘 고점 기준으로 해서 이제 딱 하루 만에 수익률이 이틀이라 쳐야겠네요. 한 10% 가까이, 9%까지 좀 고점 기준으로 수익이 났습니다. 어제 계속 올랐어요. 방송 말씀드리고 나서 움직임이 조금 분봉인데요. 말씀드리고 나서는 좀 가만히 있는 모습 보였죠. 이때 말씀드렸죠. 가만히 있다가 오후장 들어 좀 많이 끝타름하게 올라가고 오늘도 장 초반부터 해서 급등이 좀 나왔던 이런 좀 상황이 좀 됐습니다. 이슈는 말씀드렸던 여러 이슈들이 좀 같이 있는 거고요. 말씀드렸던 거 관광객 수 증가에 대한 포인트도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발 리오프닝 이슈도 있고 이래저래 4분기부터 흑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맞춰서 잘 추천을 드렸고 그다음에 여러 종목들이 LCC 관련 종목들이 있지만 굳이 왜 에어부산이었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미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바닥에 산천의 튄 모습도 나왔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도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상황이었었고요. 그죠? 자, 그다음에 진에어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좀 움직임 자체가 좀 있었어요. 가장 안정적인 차트를 보였었던 게 살만했던 게 에어부산이었어요. 이런 차트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덤빌 만한 차트였잖아요. 그래서 한번 딱 대응했고 다른 종목들, LCC 관련 종목들 전부 다 실적은 4분기부터 굉장히 좋아져요. 내년도 큰 성장을 나오니까 주가 수준 자체는 여기서부터 조금씩 더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큰 차트 보여드리면 에어부산 주봉인데요. 이게 전체 차트예요. 상장하고 나서부터 전체 차트예요. 그냥 저 밑바닥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살짝 돌려 세우는 시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나쁘지도 않았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잘 대응은 해드렸고요. 어제 방송 보고 바로 사신 분들 기준으로 해서 현재 가격 기준으로 수익률이 한 7% 정도 되시지 않을까 판단되고 아래 나가는 수익률은 오늘 고점 기준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대응하냐? 좀 이제 올라갈 것 같은데 갑자기 톡 밀리는 경우, 3, 4% 갑자기 확 빠지는 게 눈에 보인다. 너무 많은 매도가 나온다 싶으면 수익 실현하셔도 괜찮습니다. 우선은 현재로서는 아직 빠지진 않으니까 지켜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면요. 호텔신라 같이 볼게요. 호텔신라가 다시 한번 계단식 상승 한 차례 더 보여주고 있는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추천한 지 오래됐어요. 밀렸었어요, 많이. 그런데 이제 시장 자체 분위기가 바뀌다 보니까 호텔신라가 다시 한번 이 계단 박스 구간을 뚫고 올라가는 포지션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어디까지 이제 봐야 되느냐 부분인데 여기 고점 라인이 형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라인 자체가. 그래서 한 85,000원 라인 정도 부근, 그러니까 한 83,000원부터 5,000원 이 구간대 자체가요. 나름 좀 매물벽 자체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좀 존재하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 오후장까지 해서
상승을 좀 주게 될 경우에 85,000원까지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하고 아니면 내일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조금은 차분하게 천천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니까 우선 지켜봐 주시고요.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서야 실적이 돌아가는 게 좀 나오나 보니까 내년까지는 열어두시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선은 뭐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닌 종목으로 바뀐 상황이라 보여 계시다면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거 사실 어제도 이거를 하고 싶긴 했었어요. 에코프로 HN. 근데 우선 말씀을 드렸어요. 5만 원 아래는 사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진짜 얘기 많이 했어요. 5만 원 아래는 그냥 천천히 사두시면 된다라고 진짜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 처음에 60% 이상 먹었고요. 여기서.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한번 먹었고요. 그다음 여기서 이렇게 또 한번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기회를 보고 있는데 제가 어제 할까 말까 하다가 에어부산 한 거예요. 에어부산 차트가 더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걸 한 거고 선택은 잘 됐어요. 자, 근데 이제 어제 보면 제가 계속 강조드렸었던 5만 원 아래에서의 포인트 이게 어제 분봉 상황이에요. 5만 원 라인 여기입니다. 말씀 계속 드려왔었던 이 5만 원 아래 구간 있죠. 여기 이 라인 보이실 거예요. 여기 잘 안 보이니까 한 번 더 그어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5만 원 아래 구간인데 계속 있었어요. 어저께 하루 종일. 그래서 매수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 판단을 좀 합니다. 그래서 5만 원 아래에서는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분할하면서 천천히 하시면 돼요.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요. 탄소 배출권 이슈가 계속 커질 거예요. 유럽에서 시작됐어요. 이미. 시작이 된 상황이고 탄소 배출권 가격 자체가요. 추이가 계속 바뀔 거예요. 팡팡팡 계속 간다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내도 사실 탄소 배출권 정책에 대해서 국내 정책 자체가 굉장히 조금 기업 친화적인 포인트가 많긴 한데 글로벌 추세로 맞춰봤을 때는 이 탄소 배출권을 국내에서도요 좀 강하게 드라이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시작됐습니다. 시작됐고요. 국내도 마찬가지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보시고 그리고 역시나 실적에 대한 부분을 빼놓을 수 없겠죠. 실적 굉장히 좋잖아요. 3분기 좋았고요. 4분기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은 추천을 하고 싶었지만 뭐 그냥 공개적으로는 안 했지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5만 원 아래에서는 그냥 차분하게 지켜보시고 매수하신 다음에 좀 올라가면은 그냥 수익 실현하시면 되고 또 상황 보다가 밀린다 싶으면은 또 파시고 또 내려오면 또 사시고 큰 텀은 아닌 것 같아요. 한두 달 텀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은 괜찮은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되니까 한 번 더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 라인상으로 굉장히 좀 바닥에서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좀 나와서 그간 종목들이긴 하지만 말씀드려볼게요. 현대바이오 랜드를 좀 볼 건데 일봉상의 추세에서의 라인이 이렇게 좀 형성이 좀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리고 오늘 반등이 좀 나와요. 이런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현대바이오랜드 또 화장품이잖아요. 천연 화장품 원료 좀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좀 나와주면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자리가 현재 좀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지켜보다가 이 추세 하단 자리 현재가 기준으로 따져보자면은 한 13,000원 극초반대 자리가 다시 한번 온다면은 좋은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자리가 좀 오고 있습니다. 거의 온 것 같아요. 태경BK 추천하고 나서 최근에 추천하고 재미가 좀 없긴 했는데 자, 역시나 추세상으로 봤을 때 이런 자리가 또 형성이 좀 됩니다. 자, 요 전체 바닥 자리에서 출발을 해서요. 그리고 나서 한번 그다음에 잘 갔었고요. 좋은 수익 났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 한 번 더 왔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만 드렸다가 갔다가 말긴 했는데 다시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5,500원 자리 아래면은 괜찮다 보고 사실 이 종목도 5,000원 아래면 참 좋긴 한데 오면 땡큐이긴 한데 약간 고민되긴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준비를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제가 상황을 좀 보다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관심 종목에 있으시죠? 빼놓지 마시고 넣어두시고 차분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볼게요. 오늘 종목은요. 사실 오늘 보면은 화장품주들 비롯해서요. 리오프닝 관련해서 굉장히 강해요.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특히나 이런 종목이죠. 한국 화장품 제조는 상한가 갔는데 항상 그 중국발 이슈, 화장품 이슈가 될 때마다 상한가를 가는 대장주 역할을 항상 많이 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게 오랜만에 이제 움직임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예 중국에서 오픈을 한 상황이거든요. 아마 추가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한국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그래도 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신세계를 갖고 나왔어요. 면세를 좀 보자는 거죠. 신세계를 좀 볼 건데 신세계의 전체 차트 추이를 보자면 이런 차트가 나와요. 10년 차트 볼게요. 자, 10년 차트입니다. 요 정도 수준이에요. 많이 내려왔어요. 현재 보면 현재 가격 추이 자체가 여기. 나름 바닥이라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자, 현재가 20만 원 정도, 21만 8천 원인데 20만 원 라인에 대해서 라인을 잡아보자면 이 정도 추이 나옵니다. 이 정도 추이예요. 최근에 이때 한 4년 추이로 보면 완전 바닥인 거죠. 자, 10년 차트를 꺼낸 이유가 있어요. 10년 차트. 이 종목이 12년 만에 2010년부터 기준으로 해서 사상 최대 매출과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올해 예상됩니다. 12년 기준으로 해서. 12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이게 거의 12년 차트예요. 그걸 열어놓은 거고요. 그럼 현 구간대에서의 매력도의 차트 바닥은 충분하지 않나라는 판단을 좀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내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재밌는 건 뭐냐면 2016년 때 사드가 터졌죠. 잘 아시죠? 이때 사드가 터졌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보복으로 해가지고 한국 제품들부터 화장품부터 해서 그냥 다 때려 발로 차버렸어요. 팍 찼죠. 찼잖아요. 그때 PER이 7.6배였어요. 7.6배였고요. 자, 내년도 실적은 올해보다 무조건 좋겠죠? 그렇죠? 이거는 누구나 다 자명한 사실이에요. 알고 있는 사실인데 내년도 PER이 예상이 5.4배예요. 사드 때보다 안 좋아질 리는 없고 그다음 말씀드렸던 것은 12년 만에 그전에 실적이 좋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상 최대 매출과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올해 예측이 좀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주가가 여기서부터 해서 천천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좀 크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외국인 입국자 수 굉장히 좀 많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면세점 이슈도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텔신라도 오늘 급등을 하지만 면세점과 같이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백화점이랑 신세계랑 비교해 봤을 때 신세계가 영업이익이 현대백화점 2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네, 제일 장사 잘합니다. 그 포인트 맞추시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4분기 그래도 성수기 효과 좀 볼 것 같고요. 1분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년은 확실히 올해보다는 좀 나아질 겁니다. 그래서 바닥부터 해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크게 수익은 안 바래요. 큰 수익은 안 바라고 한 5에서 10% 정도 보고 대응을 그냥 하는 거예요. 큰 수익보다는 짧게. 에어부산도 여기서부터 오늘 올라갔지만 내일 시장에서 만약에 살짝 조정이 나와버리면 그냥 정리 확 해버리면 됩니다. 스윙이라는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10% 20% 가면 좋겠지만은 아닐 가능성도 많으니까 신세계가 그렇게 옮길 가능성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짧게 반등 나오면서 대응하시고 혹시나 나는 좀 더 싸게 사고 싶다 생각이 드시면 20만 원, 21만 원 초반대에서 보셔도 돼요. 조금만 천천히 보셔도 되니까 차분하게 대응하셨다가 좀 올라가는 거, 한 23만 원 돌파하는 시점 맞춰서 한 24만 원까지 보시고서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시장이 조금은 아쉬운 좀 구간이지만 분명히 좀 살아날 가능성은 높다고 봐요. 제가 이제 포인트로 잡고 있는 거는 1월 한 중반으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걱정은 이거예요. 우선은 일본이 금리를 이제 살짝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이 주저앉았어요. 조금은 안정적으로 가는 포인트가 나와주면서 해외 여행에 대한 부분도 늘고 이래저래 좀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긴 한데 시장에서 봤을 때 이게 사실 아직까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조금은 천천히 좀 봐야 되는 상황이라 시장을 조금은 느긋하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전문가들 많이 얘기하는 게 코스피 2100포인트까지도 얘기가 나와요. 조금 약간 안 좋거든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금리가 이제 우선 2월 첫날이죠. 그때 아마 올라가게 될 것 같은데 거기까지 고민이 많은 것 같고 그 다음까지 우선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식은 선반영이니까 거의 지금 시점부터는 바닥을 확인하는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우선은 확실하게 모멘텀 있는 종목으로 보시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건 PER 높은 종목 보지 마세요. 절대 보지 마세요. PER 높은 종목들은 외인과 기관들의 매도 관점으로 현재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만 조심하시고 대응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이 빠지는 거예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이것만 대응하시고 또 좋은 또 종목이 있으면 내일 또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바로 이어서 이달의 위원님 만나 뵙겠습니다.